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깊고 뛰어난 지혜로 명성이 자자했죠. 그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 고인의 지혜에서는 삶에 대한 유대인의 놀라운 통찰과 지혜가 담긴 격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선사할 거라 믿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반전과 교훈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럼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모든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서두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변화를 꾀하지 않거나 너무 굼뜨게 움직여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980년대 사진업계의 제왕이었던 코닥은 불과 10여 년 전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왜 그렇게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바로 코닥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기술을 외면하고 이미 저물어가던 낡은 필름 기술만을 고집했던 것이죠. 심지어 1975년 코닥의 한 직원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시제품을 발명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는 사진 산업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닥의 경영진은 이 위대한 발명품을 활용해 디지털 카메라에 집중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낸 디지털 사진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채 오직 필름과 사진이라는 전통적인 제품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죠. 코닥의 리더들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닥의 시장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쳤습니다. 뒤늦게 디지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필름 사업을 놓지 못해 전환은 더디기만 했죠. 결국 다른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디지털 부서와 필름 부서 간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계속해서 쇠약해졌습니다. 반면 당시 코닥의 경쟁자였던 후지필름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미래가 될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갔고 오늘날까지도 건재하고 있죠. 디지털 기술은 코닥이 발명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미래를 잘못 선택한 셈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 비디오 대여 시장을 호령했던 거인, 블록버스터의 실패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블록버스터는 영화 산업의 거물이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는 거의 적수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차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블록버스터는 여전히 전통적인 DVD 대여 방식을 고집하며 다른 비디오 대여점을 자신들의 유일한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2004년이 되어서야 온라인 비즈니스의 위협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사업 모델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2010년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파산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블록버스터의 이러한 결말은 이미 온라인 영화 시장이 등장하고 관객들이 낡은 방식을 떠나고 있다는 수많은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전통적인 대여 방식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철저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발견했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마지막 순간에는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2.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책을 펴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뛰어드세요. 아마도 미루는 습관은 우리 대부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습관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루거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좋지 않은 평가에 대한 걱정, 혹은 그 일 자체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혹은 일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손을 대기 시작하죠. 이처럼 미루는 습관은 우리 삶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질병과도 같습니다. 마감일을 놓치기 일쑤고 상사나 친구,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등 그 폐해는 끝이 없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기 중 하나인 초한쟁패는 유방과 항우라는 두 세력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걸출한 인물들이었죠. 유방은 항우에 비해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이 짧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좋아했다고 전해지죠. 반면 항우는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초반의 세력은 항우가 훨씬 막강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여러 차례 유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후의 승자는 막강했던 서초 패왕 항우가 아니라 중국 역사상 황금기를 연 한나라의 건국 황제 유방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항우의 망설임과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사 범중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초한쟁패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홍문의 연회를 기억하시나요? 항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후 유방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져 결국 우리가 아는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미루는 습관을 가졌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IT 업계의 거물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하버드 재학 시절 미루는 습관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앞두고 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벼락치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훗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 습관이 자신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쁜 버릇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어쩌면 그가 이룬 위대한 성공의 한 부분은 바로 이 나쁜 습관을 극복해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다른 프로젝트와 손님 접대 등을 핑계로 새로운 작품의 집필을 계속 미루었고 출판사는 점점 신뢰를 잃어 그에게 최종 마감일을 통보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미루는 버릇을 이기기 위해 아주 기이한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옷을 큰 상자에 넣어 잠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갈 옷이 없어지자 대문호는 비로소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마감일보다 훨씬 일찍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부르의 문학걸작 노트르담의 꼽추입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오늘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내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 또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시간을 훔쳐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라고 경고했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미루는 버릇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세요. 책임감 있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충고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이것은 단순히 일을 미루지 않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할 일 목록을 만드세요. 끝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미루는 습관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목록에 각 업무의 마감 기한을 적고 그 사실을 관련자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 일에 대한 긴박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을 마쳤을 때의 보상을 자주 상상하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작을 주저합니다. 그럴 때 나이키의 슬로건을 떠올려 보세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그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되도록 피하세요.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앤서니 로빈스가 삶의 질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이다 라고 말했듯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양질의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을 더 큰 성공으로 인생과 일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늘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나쁜 습관에 쉽게 물들게 될 테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는 영국 속담처럼 말이죠. 이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고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주변 환경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아들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글방 근처로 이사하여 맹자가 학문에 흥미를 보이자 어머니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맹자는 유교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는 비단 옛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본래는 선하고 성실했던 한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과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차 자신의 선한 본성을 잃고 망가져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의 환경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거나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마주한 부정적인 시선과 관계가 그를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곁에 둘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렇게 맺은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갑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 두 억만장자의 우정은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며 일과 삶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30년간 워런 버핏에게서 셀 수 없이 많은 귀중한 것들을 배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그들을 둘러싼 좋은 사람들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땅과 같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어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인생과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변의 관계들을 신중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끌어내리는 관계와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